마무리될 거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봉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최민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뭐 사실 밝게 웃으면서 하는 박봉규지만은 밝게 방송할 수가 없는 그런 엄중한 시국입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말씀하고 계시지만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너무나 불안하대요. 계엄이 또 언제 아니면 또 국지전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이번 주 토요일 탄핵 표결 우리 두 분 예상부터 한번 듣고 갈까요? 최진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물론 뭐 확실할 수는 없지만 네. 가결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희망 섞인 전망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버티면 정말 지금도 거의 뭐 해체 수준이라고 보지만 네. 이번에도 만약에 탄핵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적 분노가 더 이상은 존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될 수 네.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역구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그걸 버틴다고 하는 거 저는 한동훈이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든 네. 자기들의 대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욕심부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 국민들이 다 모르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무슨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또 핑계 삼던데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 말고 네.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힘은 한 줌 먼지가 돼서 없어질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통과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이번 탄핵에 대해서 성격 규정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과거의 박근혜 탄핵은 미완성형 탄핵, 네. 검찰과 레거시 언론에 의지한 탄핵이었다면은 이번 윤석열 탄핵은 완성형 탄핵, 시민 주권에 기반을 해서 뉴미디어가 앞장서는 저는 그런 탄핵이 될 것이다.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국민 주권주의를 국민 스스로 네. 회복하는 저는 그런 탄핵이라 제가 완성형 탄핵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은 국회가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걸로 되어는 있습니다만은 탄핵을 시키는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첫 번째로 지금 내란 상태가 지속 중입니다. 그 윤석열의 내란 수계의 내란 범죄를 종결시키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네. 헌법이 근거를 두고 있는 탄핵밖에 없다라는 저는 당위적 차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현실론인데 지금 국민의 압박이 너무나도 강한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시위나 이 군중들의 집회가 거의 뭐 밈처럼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현란한 색색까지 응원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박봉규에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계시고 저기 군중 속에는 응원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원봉이 나오면 끝난 겁니다. 이 복라인들이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원봉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다 복라인. 복라인으로 다 정리가 지금 끝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고편을 봤죠. 우리가 예. 어제 예고편을 뭘 봤냐면은 그 상설 특검, 내란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에 22명, 네. 뭐 23명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22명입니다. 네, 22명. 최수진 의원이 철회했어요. 자기 철회했어요? 찬성 누른 게 아니래. 그 22명이 바꿨어요. 찬성했는데 이게 예. 계엄 해제가 그때 요구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그러면 22과 18 평균 내면 약 20명 정도의 평균 내면. 현재 그 국민의 민심을 따르려는 그 세모표죠. 세모. 동그라미도 아니고 엑스도 아닌 이 세모표들이 전 이번에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요 3일 동안의 여론 향방을 주목하면서 네. 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8표 정도 넘는 거는 쉬운 일 아니냐. 그래서 전 그래요? 이분들 이 22명에 우리가 주목해서 이제 남은 시간 초강도의 국민적 압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전 국민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촛불 집회가 그러니까 응원봉 집회가 열리고 있고 탄핵을 응원봉. 외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다 복라인 아닌 제 거죠? 복라인이잖아요. 응원봉. 응원봉 드신 분들은 복라인 아닐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최진봉 물어봐 가서 다 봉으로 물어보라고. 정리한다니까요. 봉으로. 다 봉인데 다 뭘 응원봉이고 최진봉 응원봉 라인. 응원봉을 박봉규인데. 드신 분들은 다 봉라인이에요. 봉라인이에요. 저분들이 다 제 복라인이라고 봉라인이라고. 가입만 안 했을 뿐입니다. 마음만 가입. 사람이 진짜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응원봉.
요거 제가 정리 딱 이렇게 했잖아요. 많았어요. 호라이는 복라인이. 없다고. 알겠어요. 복라인 응원봉 다 주소들은 다 복라인. 복라인이에요. 다 복라인. 저 얼마나 알겠습니다.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저 모습이. 제가 가서 좀 호빵이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봉 이 호라 사람이 진짜 봉의 물결이에요. 봉의 물결. 봉의 시대. 봉시대야 봉시대 지금은 최진 봉시대. 그렇죠. 응원봉이죠, 저 이 응원봉. 사람이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 색색, 형형색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로운 집회, 국민들의 경찰들도 목소리가 들고 있네. 심지어 경찰의 저 경찰들도 진압봉 봉을 있잖아요. 들고 저 있잖아, 봉. 시위봉이에요, 뭐요 저거? 그 한 마음이네. 한 마음. 경찰도 한 마음이네. 경찰도 봉을 들고 있다고 경찰 지금. 그 동안은 왜 마음 숨겼어요? 같이 들고 있으면서 아니,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경찰과 군중이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야. 저희 박범규도 마음 보탭니다. 그러니까. 응원봉으로. 봉라인 다 봉라인이에요. 봉라인이에요, 다. 다 봉라인. 그렇군요. 네. 아, 이 병역이 교수님 이 죄송합니다. 박범규가 큰 역할을 하는 그렇지. 거예요. 제가 볼 봉라인으로. 때는. 저 어떻게 국민의힘 하겠어요? 그냥 꼼짝마거든요. 꼼짝마 그러니까 국민의힘. 아유, 국민의힘 저 진짜. 앞에 봉으로 다 모여 있는 끝내버립니다. 봉으로. 봉라인. 그러니까 네. 이번에 보면 이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주말에는 꼭 탄핵 가결을 해야 된다. 시민들의 이 염원이 담겨 있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일은 또 이승환 씨가 와서 그렇죠. 공연한다고. 아, 내 모레입니다. 금요일에 금요일에. 와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국민 가수잖아요. 국민 가수. 그러니까요. 이승환 씨.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 명령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분노도 정말 크다고 해요. 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서명 받고 있어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시국선언문 서명 받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삶인 거예요. 아니 네. 윤석열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국가에 누가 지금 통치자인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환율은 계속 뛰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신뢰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땅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빨리 윤석열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 뽑아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이나 국민의힘 하는 꼴을 보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만약 지금 대선하면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시간 끌어가지고 네. 또 정권을 잡겠다고 이런 아니 내란 수계를 뽑았던 그런 정당이에요. 이런 정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 떠나서 국민을 정말 볼모로 잡고 국민의 경제를 볼모로 잡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저 꼴을 보면 정말 당장 없어져야 돼요. 정말 민폐뿐만 아니고요. 네. 저는요 우리나라를 정말 저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언제 한다고요? 2월에 퇴진하고 아니 윤석열이 퇴진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지금 하겠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방법이 탄핵이 아니면 윤석열 저는 안 물러날 거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 저거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게 한동훈도 그랬다잖아. 의총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문서로 받재. 뭔 문서로 받아요? 문서 받으면 믿을 수 있어 그거를? 못 믿죠. 써주긴 하겠어요? 내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써주고. 문서로 내가 언제 에이. 물러나겠습니다. 써주면 그거 안 되죠. 지키겠냐고요. 네. 아니 정상적인 방법인데 왜 자꾸 이런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거야 대체. 일부에서는 친윤은 그랬다는 거야. 내년 1년 지나서 지방선거 할 때 국민투표하자고?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아니 국민들은 지금 당장 내려오라는 거잖아. 네. 1분 1초도 보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도 지금도 그 욕심 때문에 네. 대권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요. 국민의 힘이에요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고 포부 수지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GDP 킬러. 윤석열이 GDP 킬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어제 국방위에서도 여러 가지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국민의힘은 결정을 하겠죠 주말에. 아니 근데 이런 저는 이제 상황에서?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당명을 완전히 바꿔버려야죠. 뭘로요? 그러니까 존속할 수 없는 정당인 건 맞는데 내란의 힘, 탱크의 힘, 구태의 힘, 불법의 힘, 위헌의 힘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당은 정당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란 음모를 했다라고 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란 음모가 아니라 내란 실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내란 실행에 방조하면서 공당이라는 그 정당이 네. 어떻게 표결 계엄 해제에도 표결 참여도 안 하고 이 내란 수괴범에 대한 탄핵 표결도 안 해서 불성립으로 무너뜨리고 이게 무슨 정당으로 존재 가치가 뭐가 있고 왜 여기 국고보조금 우리 세금 왜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당은 진작에 장례식을 제가 작년에 이제 탈당할 때 그때 네. 장례식을 못 치른 게 천추의 한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게요. 네. 우리 만약에 강도가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칼 들고 들어왔어요. 강도한테 우리가 설득합니다. 질서 있게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 질서 있게 나가시라고요, 강도 씨. 네. 이 되냐고요. 몇 시까지 나가주세요. 네, 강도에게 6개월 안에 질서 있게 퇴나자고. 말이 됩니까? 내라는 강도보다도 법정형이 훨씬 강합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내란죄보다 강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불소추 특권에도 강도죄는 윤석열이 강도로 돌변하면은 네. 불소추 특권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내란은 불소추 특권도 없는 그러니까요. 범죄라니까요. 근데 이런 내란 수괴를 어떻게 질서 있게 퇴진을 시킵니까? 탄핵에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린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가시면은 제가 국민의힘 이 위원정당에 대해 가지고 따끔한 일침으로 제가 청원 하나 올려놨거든요. 아, 그래요? 현재 12,000분이 서명을 하셨던데 예. 많이 가셔가지고 서명 좀 해주십시오. 또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많이 올리셨던데 여러 가지가 다 올라왔어요. 동의해 주십시오. 예. 아니, 전 이런 식으로 의사 표시를 해서 이 위헌 불법 탱크 정당 내란 정당에 대해 가지고 정당. 두한 정당 아닙니까? 두한의 힘, 정의의 힘 아니에요? 박정희의 힘. 이거 내란 정당 더 이상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김상욱 의원은 또 세몬데 네. 거기 빼더라도 105명의 역적들이 있잖아요. 105명의 반역자, 아하. 부역자. 이 부역자 시리즈들은 완전히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이 정당이 이제 해산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길에 제가 제일 앞장서서 행동하려고 제일 합니다. 앞장선다. 제일 앞장설 테니까는 알겠습니다. 우리 오마이TV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방송 보신다면은 네. 1분이면 됩니다. 1분 가셔가지고 동의 마구 눌러주세요. 내란 정당 내란 수계 빨리 물러가라.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네. 신땡땡 이렇게 돼 있는 게 제 거예요. 이름이 익명이라서 신땡땡 돼 있어요. 예, 현재 12,000분 하셨던데. 땡땡하면 신인규다. 네, 많이 좀 올려주시죠. 네, 봐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질서 있는 퇴진 말씀하셨지만 TF까지 꾸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해서 두 가지 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윤에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면 신땡땡 나왔습니다. 나 신땡땡. 이 사람이군요. 요게 제 건데 지금 한 12,000분. 2,000분. 우리 오마이TV 200만 다 가시면은 201만이 되는 거죠. 201. 다 가서 지금 해주시면 저희가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214만입니다. 그 215만 되겠다. 15만 만 명 되겠네. 있으니까 제가 10,000분 모아왔습니다. 215만 명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215만 화이팅 명 가겠습니다. 신땡땡. 교수님 한번 좀 해주시죠 저거. 예. 신땡땡. 최땡땡도 한번 올리세요. 최땡땡도 올리세요. 누가 더 많이 하나? 예. 올려주시고요. 힘을 모아야지 지금 힘을 모아- 분사람 알겠습니다. 복라인 다 집결해야 어, 됩니다. 복라인. 응원봉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건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면서 네. 이제 2월 3월 물러나라 하고 있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친윤 쪽에서는 오히려 그럴 거면은 탄핵으로 가자 차라리 탄핵 가서 헌재 가서 뒤집자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탄핵 가자고요. 뒤집기는 뭔 뒤집기야. 가. 붙인 게요? 가자고. 뭐 김치전이야 뭐야? 뭘 뒤집어요? 헌재 동태전이야? 가서 뒤집어? 내란이 뒤집어? 명확한데 아니 보세요. 어이가 어제 특수전사령관인가 그 네, 공수부대 곽종근. 사령관 얘기 안 들었어요? 자 끄집어내라며 끄집어내라며 150명 안 모인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끄집어내래 문 다 부시고 이게 소름 내란이지 돋았습니다. 뭐예요. 소름 이게 돋았습니다. 내란이에요. 오늘 어젠가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어떻게 됐어요? 긴급 체포됐어요. 체포됐습니다. 그 사람들 경찰 국회 수뇌부가. 막는 것만으로도 네.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막는 것만으로도 체포됐다고. 내란 공범. 네. 내란 공범이잖아. 주범은 지금 검찰이 이번에 그 누구야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네. 구속영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수괴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렇잖아. 윤석열 씨가 수괴 아니에요? 아니 누가 왜냐면 보더라도. 정범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주동자지. 네. 수괴는 아니야. 수괴는. 예,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 중요 임무 종사자야. 그러니까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잖아요. 수핵관이네. 수계 핵심 관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저기 가서 헌재 가서 뒤집어진다고 해보라 그래. 그러니까 좋아요. 다 좋으니까 탄핵하자고. 뭐 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네. 탄핵이야. 탄핵하면 돼. 네. 난 찬성이에요. 친윤이 만약 그런다면 찬성. 네. 빨리 해 이번 주에 끝내. 직무정지에 내려보내. 그만해 좀 제발. 모든 국민들이 그거 이 추운 날씨에 매일 나와서 그거 외치고 있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언제 하자 질서 무슨 질서냐고. 진짜 무질서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요. 뭔 질서 있는 퇴진이야. 네. 뭔 날짜를 정해? 아니 지금 당장 하라고. 아니 저는 하야에서 네. 딱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하야가 있어요. 뭐예요? 즉각 하야. 즉각하야. 그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한 붙이는 하야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이라는 게 헌법재판소로 가는 건 우리 헌법이 정한 절차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구성이나 이런 게 뭐 윤석열이 임명한 사들이 있으니까 뭐 기각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탄핵이 필요한 거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는 국회가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거 국회의 임무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탄핵이 되면은 윤석열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이거 정지를 시켜야 그래야지 경찰이 가서 체포도 하고 구속도 시키고 경호 업무도 배제되고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만약에 그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0% 나올 겁니다. 근데도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복귀시켜야 된다? 아마 그 헌법재판관은 외국 가서 사셔야 될걸요? 이 나라에서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는데 헌법재판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네. 판단하는 겁니다. 아하. 국민의 의사대로 하지 그 재판관들이 뭐 지 뜻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난다? 누가 압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그거 선거 해봐야 알죠. 왜 미리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해야 될 일은 내란 수계의 내란 상황을 종결시켜야 되는데 그 종결시키는 방법은 한동훈 한독수의 그런 꼼수가 아니고 네. 지들끼리 권력 나눠 먹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가려면은 탄핵을 해야 되니까 국회가 반드시 탄핵으로 업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직무를. 그렇지. 이것밖에는 답이 없고 오늘이라도 윤석열은 하야하면은 그건 찬성합니다. 하야하세요. 오늘 하야. 오늘 하야. 오늘 하야. 내일 하야 안 되고 오늘 점심 오늘 먹고 하야. 하야. 바로 하야입니다. 바로 하야. 바로 하야. 박봉규 보면서 하야. 그거 말고는 하야는요. 보면서. 지금 하야 하는 거 말고는 하야 말고는 없어. 지금 해야 돼. 지금 이거. 2월 3월 하야는 절대 안 된다. 그거 꼼수죠. 무슨 2월이고 3월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 헌재가 이게 사람 아까 신인기 변호사 얘기했지만 뭐 걱정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헌재 진짜. 예전에 박근혜 탄핵할 때도요.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절대 다수였어요. 그때도. 네. 네. 그래도 탄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지 국민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에요. 그 범죄 논으로 보면 범죄 내용으로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에 비하면 박근혜도 아버지가 내란을 했지 자기가 내란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근데 탄핵을 안 한다고 헌재가 재판관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네. 당장 탄핵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헌재 그 재판관들 후보자 내놨잖아요. 국회에서 통과시킬 거고요. 3명, 예.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한덕수가 이제 그걸 하겠죠. 네. 그럼 거기서 안 할 수 없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그렇죠.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임명 안 한다고요? 그럼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건 걱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야. 일단 탄핵만 하고 보자고. 아니 친윤한테 내가 얘기할게요. 하세요. 좋은 생각이야. 굿 아이디어. 빨리 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거의 뭐 국민 통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럼요. 탄핵으로 네. 가고 윤석열 있고. 내란 이후에 이제 친윤까지도 탄핵으로 돌아서 가지고 아주 화합되고 있습니다. 아니 친윤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한테 절대 못 넘겨준다. 이게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한동훈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가장 센 큰 것 거예요. 같아요. 지금 김건희도 지금 뭐. 그렇다고 하거든요. 김건희도 지금 한동훈 욕만 하고 다닌다는데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구속되는 친윤들은. 한이 있어도 한동훈한테 권력은 못 준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진짜. 뚜껑 열리죠. 한동훈이 권력 행사하는 걸 보면 뚜껑이 열려버려가지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됐어요. 그냥 다 탄핵으로 모이자고요. 네. 모여서 끝내면 됩니다.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난주에 이거 탄핵을 불성립시킨 국민의힘 네, 의원들 네. 있잖아요. 105명의 네. 부역자, 이 반역자, 이 역적놈들. 이놈들은요. 저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내란 수계에 동조하고 그걸 감싸준다? 그럼 내란죄보다 전 더 나쁘다고 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 조작도 나쁘지만 주가 조작을 덮어준 검찰놈들이 더 나쁜 거거든요. 네. 공천 장사한 놈들도 나쁘지만 공천 장사를 덮어주는 검찰놈들이 더 나쁜 거예요. 내란을 덮어주는 놈이 더 나쁩니다. 그렇죠.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뭐 친윤들도 응원봉 들고 좀 나와. 다 나오세요. 다 응원봉. 복라인이야. 응원봉 하나씩 다 보내드려야겠네. 복라인이야. 다 복라인. 복라인으로. 교수님 품이 넓으십니다. 친윤까지 다. 아니 통합을 탄핵만 시키시네. 찬성하면 복라인을 그러니까요. 받아줄게. 다 국회 복라인. 나와. 저기 권성동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윤상현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안 나와 있나? 국힘 뭐야? 가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진짜 이 사람이 지금 국힘은 가시면 안 됩니다. 응원봉 명예훼손으로 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고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탱크 에임은 안 됩니다. 응원봉으로 함께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근데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이게 된다. 아니, 저는 이거 된다.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스토커 같아 스토커. 그러니까 무슨 말만 나오면 기승전 이재명을 네. 너무 오래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가 딱 그거예요. 네. 뭐 자꾸 그 혓바닥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잖아요. 지금 탄핵을 못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다. 내란까지도 감싸줘야 될 이유는 딱 하나다. 네. 이재명 대통령 막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을 이미 인정을 해버려요. 아,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그게 저는 아직 선거도 안 했고 기정사실화. 아니 저도 아직
마음 안 정했거든요. 저도 지금 누구 뽑을지 후보가 나와야 결정을 하지. 네. 후보가 안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난번에 악수하실 때 화나게 아니, 웃던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내란을 잘 막았기 때문에 예, 예. 전 지금 점수 많이 올라왔어요. 어. 아니 제 표 줄 수 있어요. 근데 네네네. 아직 선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벌써 이재명 대통령을 아. 전제해놓고 음. 그거 막으려니까 내란 범죄까지도 우리는 감싸야 된다? 이건 아니죠. 네. 이 논리가 어떻게 성립합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힘이라는 얘기 듣고 반역자, 부역자, 역적놈들이라는 그렇네요.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네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어이가 있습니까? 없는 이재명 사람들이지. 어디 가나 이재명 얘기 계속 하고 맨날 있어요. 스토커야 이제 스토커야. 이 이제. 상황에 있어서도 예, 이해가 안 스토커예요. 돼요. 스토커다. 뭐가 이해가 안 돼. 한동훈 입장에서 지가 네. 하고 싶어 저러는 아 건데 9%밖에 안 나오는 놈이 뭘 합니까? 안 대통령을 된다니까. 지금 안 지지율 된다고요. 9%밖에 안 한 나오는데 자리 수준이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보니까. 제가 예. 제가 나이가 40살이 되면 어. 제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 한동훈보다. 왜 한동훈 자꾸 떨어지잖아. 한동훈은 9876. 저는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신인규 대권 출마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보다는 잘할 자신 있다. 9%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자꾸 대권에 야욕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건 그러니까. 사실상 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데. 한동훈 40살. 이길 자신 있다. 네. 한동훈은 이길 자신. 40세가 빨리 돼야 되는데. 예. 40세가 안 돼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기다리죠. 아니 뭔가 이재명 대표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다른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야 걔들의. 네, 진심이에요. 윤석열도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 이재명한테 갖다 바칠 일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거는 지금 질질 끄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를 네. 네. 어떻게든지 대선에 못 나오게 하고 대통령 못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교수님 그것도 어? 내란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란이지. 국민주권주의를 강탈하잖아. 그 그렇지. 내란이라고 그렇네. 봐요. 나 맞아. 윤상현도 이거 내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뭔데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려 그래 자꾸. 맞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기들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국민이고 국가고 상관없어. 그걸 관심 네, 있는 네, 게 네. 아니야. 관심 국민의 있는 게 힘들고 아니다. 어려운 건 생각도 없고 경제 무너지고 뭐 국제 신뢰도가 예. 떨어지고 말고 이건 관심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못하게만 하면 돼. 그게 목적이라니까. 그게 뭐야? 이게 얼마나 그게 웃기냐고요. 스토커예요. 그게 그러니까. 스토커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고.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정말 도저히 이해를 납득을 못 하겠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얼마 안 돼. 아니 무슨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런 논리로 접근하니까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질색해요. 정말로 자기들이요 그런 개인적인 사감이나 네.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물론 친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중도인 사람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절대 다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도 이걸 막는 이유가 당론으로 막고 온갖 방법을 통해 틀어막고 회의장 못 가게 하고 본회의장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싫으면 무슨 안 어쩌- 찍으면 되잖아 자기가 싫으면. 근데 그거 자체가 될 것 같으니까 나오면 될 것 같으니까. 되면 받아들여야지. 그거 안 당연하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당연하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이 나라의 되는 거죠. 주인이 국민이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 비토권이 있어요? 아니, 헌법 몇 조에 있어요 그게? 없어. 없잖아요. 뭐 뭐 헛소리를 나오지 하고 있어요 말라는데. 윤상현 같은 인간은.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나오지 말라는 게 뭔 소리예요. 누구든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법부 압박하려고 그러는데 그따위 짓 네. 하지 마세요. 뭐 633 어쩌고 저쩌고. 네. 아니 재판을 제대로 해야지. 재판이 무슨 꼭 3개월 안에 끝내야 돼? 아니 증언들이 많고 새로운 증거 나오면 나오고 이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무슨 633이 물론 그 대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이 그것 때문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재판 그럼요. 판결 안 해가지고 판결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냐고. 물론 그렇게 규정을 뭐 규정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내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재판 진행 과정이라는 건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완벽하게 법률적으로 판단이 끝났을 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따위로 말이야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네. 대통령 못 나오게 하려는 이런 꼼수를 부리 이런 잔머리도 이런 잔머리가 없어요 아니 진짜로. 저는요 네. 우리가 올림픽을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 뭐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뭐 멀리 뛰기를 하는데 금메달 따고 싶어요. 그럼 매일 열심히 멀리 뛰면서 연습을 하고 그럼요. 웨이트를 경쟁. 해가지고 더 멀리 뛰면 금메달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기록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기록 1위, 제일 1위 1위. 후보 기록을 막 없앨라 그러고 그 사람 못 나오지 나오게 마. 만들려고 감금하고 그죠? 막 집에 재택 연금 시키고 그 사람 출전 못 시켜가지고 자기가 금메달 뺏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스포츠 정신이고 어떻게 그렇죠. 말이 됩니까? 저는요 우리 헌법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국민 주권주의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 자들도 국민입니다. 그럼 한 표 행사하세요. 근데 자기들이 정치를 못해서 다수 연합을 못 일어났어요. 후보를 냈는데 한 5% 나올래나? 한 5에서 3%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자기들이 야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무조건 되면 안 된다라는 자기만의 답을 정해놓고 이거 선거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대선을 못 치르게 하려고 이 지금 내란을 동조하면서 감싸는 이 행태는
이거 뭐 비겁하다를 넣어놔서 이거는 정말 저는 제2제3의 내란 같아요. 왜 국민주권을 강탈하냐고요. 자기들이 뭔데? 그러니까 내란의 힘은 당장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보수의 종말 돼야 된다. 완전 종말, 신속 완전 종말. 네, 보수의 아니, 말도 안 종말.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광고 좀 해드렸습니다. 너무 보수의 감사합니다. 종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네. 5만 원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눌러주시고. 슈퍼챗의 종말이 오늘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막아주시죠. 맞아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 예, 멘트를 기다렸습니다. 종말 좀 멘트를 막아주십시오. 슈퍼챗의 종말을 아니 아 이거 저희 네, 네. 자존심이에요. 이거 아침에 정말. 시작해서 한 번도 안 왔어요? 네, 안 하나도? 왔어요. 왔어요. 아 왔어요? 노영희 변호사 할 때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안 왔잖아요. 지금 안 왔어요. 박봉규 안 박봉규 왔습니다. 종말 당하는데. 네, 복라인의 종말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좀 박봉규의 부탁드립니다. 종말 막아주시고요. 자, 이제 어제 이제 상설 특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22명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상설 특검을 통해서 밝혀낼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마치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현 구속을 했고, 그 다음에 경찰은 경찰 수뇌부를 체포를 했고, 긴급 체포. 긴급 체포. 공수처도 빨리 우리한테 넘기라, 수사 넘겨라 이렇게 하고 있고, 특검이 지금 됐으니까 특검으로 모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특검이 되면 예.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수사한 내용을 다 넘기는 거예요. 네. 저건 이제 걱정되는 건 검찰이 안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들은 이거 내란 수기에 관련된 거 수사한 게 아니고 직권남용 뭐 이런 거 한다 이러면서 안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특검에 넘겨서 특검이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 일반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설 특검은 네. 60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최장 60일이고 검사가 너무 적어요. 5명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수사 인력은 뭐 좀 있지만 네. 그래서 이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저는 일반 특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설 특검의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윤석열의 내란 수기의 범죄가 명확하게 나오는 여러 증언들이 있거나 증거들이 있으면 네. 거기서 밝혀진 내용 가지고 일반 특검으로 확대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특검이 출범하면 모든 수사 내용들은 특검으로 넘기고 네. 특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경찰이든 물론 뭐 어제 긴급 체포한 것도 경찰이 어느 정도 면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청장이 일단 긴급 체포가 됐으니까 독자적으로 네, 할 수 네, 있다는 네.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완벽하게 믿기도 어렵다. 검찰은 물론이고요. 검찰을 네. 어떻게 믿냐고요. 그 사람들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뭐 갈아타는 것처럼 하지만 네. 검찰을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세요.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을. 특검으로 넘겨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특검으로? 맞다. 그렇게 봅니다. 특검으로 해야 된다. 근데 검찰이 사실은 지금 김용현 긴급 체포를 했죠. 또 영장도 쳤죠. 이게 받아들였죠 법원에서.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걸 헤게모니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검찰은 그대로 해왔던 예.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뇌물 앞에서도 잠잠했잖아요. 네. 공천 개입 수사 앞에서도 잠잠했잖아요. 음. 내란죄 수사 앞에서도 잠잠하면 됩니다. 조용히 계세요. 자꾸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해라. 늘 하던 대로 하세요. 갑자기 이제 와서 수사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검찰 모두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래도 지금 경찰의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검찰은 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은 영장 청구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을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권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야 법원이 발부하니까 그렇죠. 영장 저는 신청받는 거죠. 공수처랑은 협조 체계를 경찰이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래서 영장 청구를 이제 할 수 있게 좀 공수처랑 협조 체계를 가지고 가면서 네. 결국 특검으로 이제 가는데요. 어. 특검은 수사의 중단이 아닙니다. 수사의 확대, 수사의 강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경찰, 공수처, 네. 뭐 검찰의 일부 검사나 수사관들도 나중에는 특검으로 다 파견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지금 경쟁적으로 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 상설 특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저는 일반 특검을 병행해서 네. 일반 특검에 아마 그 김용민 의원 말에 의하면 일반 특검에 이제 조항을 하나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일로 다 모든 수사가 집결한다. 그럼 이제는 수사권을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일반 특검에서 메머드 특검이 네. 다 이제 흡수해서 한 방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전 그래도 이번에 경찰을 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경찰이요. 국가수사본부 이분이 이제 별 3개거든요. 경찰로 치면 이제 무궁화 3개인데 무궁화 세계. 그래도 자기 직속 상관 예. 물론 수사는 독립돼 있습니다만 검찰로 치면 검사들이 검찰총장 체포하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군사로 치면 군 검찰이 육군 네. 참모총장 체포와 똑같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용기에 전 박수를 보내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는 국무위원들 죄 있는 사람들 다 체포하고
영장 치고 네. 윤석열까지 저는 우리 그 탄핵 의결 전까지 저는 반드시 긴급 체포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긴급 체포 있어야 된다. 경찰이 저는 더 용기를 내서 네. 공수처와 함께 힘을 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체포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장 해야죠. 예, 당장 긴급 해야죠. 뭐 출국 금지 같은 것도 공수처에 신청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을 보면서 아까 뭐 이제 수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부족해요. 부족하고 검토할 때가 아니라 실행하고 행동할 그렇지. 때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 체포 뭐 이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해야 돼요. 저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긴급 체포도 가까워지고 있고 어제 국회에서도 결의안도 통과됐잖아요. 결의안. 예, 아, 긴급 체포 결의안도 통과됐어요 어제. 박덕흠 의원이 맞아요. 찬성을 눌렀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속보를 내야 되나 했는데 박덕금 찬성. 취소야? 취소했어요. 잘못 눌렀대요. 뭐 하는 짓이야? 장난쳐? 진짜 이씨. 투표가 장난이지. 응, 진짜. 그러니까 아. 그래서 국회도 이렇게 통과됐고 네.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지금 다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내란 수계로 아니 밑에 사람들만 건드리지 말고 당장 긴급 체포해서 구속해야 돼요. 네. 아니 구속해야지. 아니 또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탄핵 이루어지고 구속하고 처벌받고 네. 정당하게 처벌받아서 이제 두 가지밖에 없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잖아. 그리고 군사 반란죄는요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없으니까 반란죄는. 그것까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러니까 긴급 체포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물론 경호처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충돌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잖아. 시행을 하라고 실행을. 가서 만약에 경호처들이 맞고 그러면 누가 욕먹겠어? 경호처가 욕먹겠지. 국민들이 가만히 그리고 그 있겠어요. 사람들 그거를? 공무집행 방해로 다 입건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다 하면 처벌받아요. 되지. 경호처가 막을 거니까 못 가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그게 뭐 충돌이 일어날 건 못 가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법 집행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또 정당한 법 집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슈퍼챗이 많이 들어왔다는 오,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슈퍼챗.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캐리 정고님, 아직 배고픕니다 저는. 캐리 슈퍼챗을- 정고님이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예, 네. 우리 어머니는 박정호 기자님 순대국밥 특으로 드시게. 예. 어머니는 배고픕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예, 아유 맞아요. 그런 게 내라는 힘이란 것들은 그런 네. 되겠죠. 뭐 하는지 이참에 모두 정리돼야 합니다. 박봉규 특히 교수님 기운 내세요.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팬. 가로치고 박정호 기자 최고입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네. 마음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건데 네. 안 보이시는. 신인규 홍인. 응원합니다. 써 있네요. 홍인님도. 예. 팬입니까 시진규? 예. 그리고 이도경님께서 네. 박봉규 응원합니다. 보수의 종말 다가오고 있네요. 세 분들 아우,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캔미어님도 보수의 종말라고 외치고 우리 계십니다. 홍희님도 주셨네요. 신인규 네.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보수의 종말 또 슈퍼챗의 종말 막아주시고 보수의 종말은 가고 슈퍼챗의 종말은 막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법적인 거 조금만 설명드리면 법적으로 예, 법적인 변호사님 거는 예. 윤석열에 대한 긴급 체포 내지는 뭐 체포 영장 내지는 네. 내란죄 수사는 헌법에 정해진 불소추 특권의 예외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체포 구속 가능하고요. 기소도 가능합니다. 오늘 기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기소도? 오늘 아니 뭐 더 이상 이거는 대면 조사가 필요 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징한 대박이다.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는 겁니다. 아니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용현이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면 형사적인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탄핵이라는 거는요. 징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형사처벌은 달라요. 그래서 관할도 다릅니다. 윤석열의 형사재판 지금도 기소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 거예요. 형사재판부로. 근데 탄핵재판은 단심제로 국회가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재판과 형사처벌은요 모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시로 진행이 가능한 그래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뭐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토요일날 이제 국회 의사 일정 정해놨으니까 네. 토요일날 하고 오늘이라도 지금 경찰은 긴급 체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구속을 해야 돼요. 이 형사 절차는 저는 가장 빠르게 지금도 진행이 바로 돼야 된다.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적거릴 수가 없다. 아, 맞습니다. 잼잼 정현님도 슈퍼챗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 보내세요. 너무 많네. 왜 그러세요, 교수님? 예, 교수님. 힘듭니다. 오마이 TV. 오마이 TV 더 많이 응원해 네, 주십시오. 응원해 주시고 앞에 이제 화면 보면은 010-3270-3828 이 후원. 전화번호도 네. 있는데요. 네. 여기 10만이 클럽 가입하셔서 저 후원해 주실 수 꼭 있는 가입 좀 방법이 해주세요. 있습니다. 우리 오마이 예. TV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010-3270-3828 전화 통화 중이면 후원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전만 찍어도 돼. 화면 아래 네. 더보기 딱 누르시면 쭉 뜨는데 밑에 내용이 있는데요. 오마이 TV 정기 후원
여기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오. 네, 많은 사랑과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도 있네요. 후원도 네, 있네. 후원도 아. 일시후원도 있고 정기후원도 있으니까요. 야.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국방위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양심 고백. 저는 이 공익 제보로 좀 신청을 하고 네. 오후 국방위에서 두 번째 윤석열 통화가 뭐였는지, 전화가 뭐였는지 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바로바로 전화해서 바로바로 지시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좀 빼박 아닌가? 빼박?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중에 하나인 게, 그러니까 내란이란 범죄가 이미 끝난 거고요. 네. 이걸로 이제 끝난 거고, 또 하나는 군을 움직이는 건 국방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고 군사에 관한 사항도 문서로 하게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서로 안 하고 대통령이 전화기를 붙들고 네. 직접 사령관한테까지 지금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대 그러니까요. 이동 상황을 체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대로 하면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갖고 있고, 특히나 전시 상황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군정만 하지 네. 군령권은 합참 의장이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은 계엄 사령관한테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계엄 사령관은 껍데기고 국방부 장관이 주택에 모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실행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헌법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내란 수괴죄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이고 내란 수괴로 처벌받아야 되지만은 네. 모든 행사하는 절차도 다 위헌이었다. 아. 싹 다 위헌이었다. 야, 그럼 이걸로 그러면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야당 지도자들 네. 체포까지 지시했으니까 이거 정말 전 세계에 음. 유례가 없는 정말 네. 독재를 꿈꿨던 거예요. 정말. 독재를 그러니까. 꿈꿨다. 한동훈은 왜 들어가 있었습니까? 체포. 말 안 들으니까 가서 이제 막 고문하려고 했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 아무리 한동훈을 싫어하고 미워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정말 신인기 표정이 심각합니다. 신인기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혼내주고 싶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그치, 됩니다. 아무리 아니, 미워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안 안 되죠. 됩니다. 거기 껴넣어서. 너무 웃기잖아요. 한동훈 껴넣어서. 아니 그 벙커에 계엄 데려갔다. 사령관이 네. 분명히 있는데 계엄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고 특전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쥐가 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끄집어내라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어쩌군요. 아니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사령관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왜 지가 나서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계엄 사령관은 뭐야 앉아놓고 네. 앉혀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제 생각인데 네, 예. 윤석열이 그냥 장기 집권을 꿈꾼 거야. 음. 이렇게 되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법도 지 마음대로 고쳐버리고 네. 군인들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들이 지방에 있는 공수부대들도 다 출동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때 150명이 안 돼가지고 통과 안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도 장악당하고. 없어.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최종 그런 교수님이 상황이에요. 아마 그 14명 체포 명단 그 다음에 또 신인규는 어떻게 2차 되겠어, 또 신체 신인규. 명단 있을 수도 저는 있어요. 있을 수 있었죠. 복라인 다 진짜로. 체포해라. 복라인부터 체포해라. 복라인 안 복라인의 대장부터 체포해라. 그렇게 있었을 그러면 겁니다. 신은기 변호사님은 네. 저 복라인 아닌데요? 아니 저 의리 없는 사람 아닙니다. 호라인인데요. 이게 저 호라인인데? 봉해관입니다 하면서 자진출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놈들아 가서 이제 혼내죠. 가서 혼내죠. 계엄군을 꾸짖습니다. 복라인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 최지봉밖에 없어. 혼자 다 혼자. 도망가고 혼자 있어 혼자. 네. 뭐 가서 일부 진술은 제가 이제 우리 수계분에게 복라인 대장분께 복라인 제가 대장만 예, 대장이 시켜서 잡아가세요. 했다. 그 사이에 마틴의 예. 왕님께서 네. 탄핵봉 만세. 봉중의 최고는 야. 최진봉이라고 지금 이제 봉- 네. 시대가 감사드립니다. 열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임혜숙님, 임혜숙님. 오 감사드립니다. 아유, 또 너무 많은 돈을 거금을 보내셨어. 왜 보내셨어요. 그러셨어요? 아이고. 보내지 저 마세요. 애청자 제발. 왜 그러세요? 교수님 오마이 TV 화이팅! 보내지 예, 마세요. 많은 힘을 긴급 체포 당합니다. 그러다가 못 나와요. 스튜디오에 못 들어와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게 계엄 사령관이 박정호. 직무 정지 다 계엄 하실 수 사령관 있어요. 이런 예. 나쁜 인간 같은. 우리 박정호 사령관님이 토요일에 예. 진두지휘합니다. 진두지. 제가 토요일에 탄핵을 앞두고 진두지휘하겠습니다. 네. 오마이 사령관. 네. 자 여기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뭐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지만 엄중한 상황에서 그래도 맞습니다. 여유를 잃지 말자, 그럼. 이제 힘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이제 밤에 자다 저도 이제 새벽에 딱 깨면은 바로 휴대폰 봐요. 속보부터 뭐 들어왔냐, 속보. 예, 뭐 예, 들어왔냐. 맞아요. 그래서 뭔가 있을까봐 너무 염려가 되는 것이고 이게 무인기도 우리가 보냈다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의 도발을 유도한 유도하기 거예요. 위해서. 계엄을 전쟁을 선포하려고. 의도한 거예요. 이게 전쟁. 계엄을 웬일입니까? 선포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죠. 정권, 이런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거고. 국가 반역자들입니다. 국가 반역자라는 네. 얘기고. 근데 이 권력을 또 넘겨받기 위해서 한 커플, 투한 두 사람의
한 씨가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보통 이제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바지가 네. 양다리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왼다리가 있듯이 그렇죠, 바지. 한덕수 한동훈 아~ 양다리가 모아져서 이제 바지 연합을 만든 건데 이 바지 연합이 네. 윤석열을 코너에 몰고 내란 수계를 처리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권력을 작물로 빼들어온 거예요, 이놈들이. 말이 됩니까? 네. 그 제가 한동훈이라는 자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게 네. 반란 수계, 내란 수계도 나쁜 놈이지만 어떻게 내란 수계를 정리하고 책임져야 될 공당의 대표가 여당 대표가 그 상황을 방치하면서 내란을 유지시키고 그 권력을 그러니까 윤석열을 가택연금 시키면서 그 내란 수계의 권력을 작물로 가져와서 지가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죠. 한동훈 이놈이 더 나쁘다고 봐요. 아니, 제가 이놈이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죄송하지만 센 발언이 아니 나왔습니다. 놈이라는 말밖에 뭐가 이거 수식어가 없어요. 이놈은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근데 네. 지금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당 내에서도 친윤들이 반발해요. 야 이놈아 너 혼자 먹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라 좀 할 수도 없지만 예, 이 자는 예. 정말 너무 국민들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원식 의장은 담을 넘고 이재명 대표도 담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총칼을 든 특수전하고 특수부대랑 싸워가면서까지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위원 계엄이라는 건 인정하는 자가 네. 한동훈이 위원이라고 인정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바로잡지 않고 권력만 쏙 빼먹겠다? 무슨 네. 망고 젤리입니까? 쏙 빼먹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디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저는 제가 보수의 종말 책을 썼지만은 네. 검찰 보수의 종말이다. 한동훈 이거 완전히 종말시켜야 되는 놈이에요, 진짜. 말도 그래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네. 자, 지금 오늘 이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어제 찬성한다라고 얘기했던 찬성할 네. 거라 얘기했던 김상욱 의원 얘기를 보니까 탄핵 찬성 여당 의원이 10명 전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한동훈 탄핵 불가피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했다는 얘기를 건 아니고요. 했어요. 조기 하야 방안을 포기한다라는 분위기가 기류가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는 탄핵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도 아니 근데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말장난 좀 그만하세요. 지난 네. 한 주도 입장을 4번 바꿨어요. 그렇지. 아니 진짜 몇 번 바꿉니까 입장을? 뭐 장난해요 지금 이 중요한 시대에? 네. 아 저는 정말 국민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말장난만 하고 맨날 권력만 쏙 빼먹으려고 그러고 무슨 꽃감 항아리예요? 네. 권력만 쏙 빼먹게? 그러니까 말도 안 저는 되는 거죠 진짜. 친한계도 약간 분화하는 것 같아. 장동혁은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요? 나중에 하자 그랬어. 투표하자고. 그냥 개헌하자고. 그따위 소리 하고 개헌 같은 있거든요. 소리 하고 있어요, 개헌하면 진짜.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럼요. 개헌 논의되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네. 당장 끌어내리는 게 방법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 네. 탄핵이나 아니면 하야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방법이.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놈은 다 국민을 지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네. 윤상현 얘기 들었죠. 1년 지나면 다 1년 자기 지나면 찍어준다. 다. 그 발언 그따위 너무 소리를 심하네. 그따위 소리를 개돼지 어떻게 발언, 할 수 개돼지 있냐고. 발언. 그러니까 네. 그따위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냥 국민들이요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똑똑히 기억하고 저따위 소리한 인간들은요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 돼요. 네. 그게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야. 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 인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자기가 이제 뭐 박근혜 탄핵하고 나서 그때 의리 있었다. 박근혜 지켜줘서 좋다. 1년만 지나면 다 그러니까 잊어버린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 정말로 미추홀구에 계신 분들한테 더 특별히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진짜로. 네. 저런 주민들을 무시하고 저렇게 그냥 국민들을 무시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네. 어떻게 정치권에 더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진짜. 근데 1년 지나면 잊는다라는 말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란도 잊어야 돼요? 1년 지나도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내란도 잊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아니 5.18에 지금 그 유족분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잊혀져요. 아니 자기 자식이 총칼에 죽어두고 잊을 거예요? 1년 지나면 잊으라고 할 겁니까? 이런 발언 이건 막말도 아니에요. 미친놈이에요. 이렇게 봐도 어떻게 아이고. 이런 발언 합니까? 세게 또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예. 아니 저는 그래요. 내란을 저질렀다니까요. 근데 이게 1, 2년 지나면 잊혀진다고요? 총칼을 들고 국민들한테 탱크를 몰고 들어왔는데 이건 제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렇지. 용납할 수가 없고요. 심각합니다, 윤상현. 지금 보면은 김재섭 의원에 대한 뭐 분노, 배현진 의원에 대한 분노, 여러 이제 지역구마다 난리가 났는데 난리 저희 나죠. 오마이뉴스 이제 기사를 보더라도 김재섭 투표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분노하고 계시고 지역구 사무실 출입문 케찹 뭐 보이시죠? 항의 그 예, 항의 금조 화환도 내고. 들어오고 있고 뭐 밀가루도 뿌려져 있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분노한 모습. 1년 지나면 잊혀진다고 어떻게 얘기할 그런 수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자, 안기령 이제 이 위원장 김재선의 탄핵받는 데는 역사의 죄인이다. 뭐 이것도 지금 밑에 달려 있는 모습. 아니, 저것도 얼마나 대조됩니까? 안기령 위원장은 가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싸우고 김재섭 현직 의원 아닙니까? 의원이라는 자는 같이 도망이나 다니고 내란에 동조하고 그러면서 윤상현한테 뭐 1년 지나면 다 잊혀져. 네. 그러면서 뭐 김재섭한테 고맙다는 얘기나 하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비교가 일입니다 되죠. 정말. 네,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 아, 다음 선거에 보자. 다음 선거 뭐 3년 이제 넘게 남았지만 다 기억하고 있는다. 기억해야죠. 더 기억하게 돼요. 이건 내란 당연하죠. 이걸 어떻게 까먹겠습니까? 투표하지 않는 걸 까먹겠습니까?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윤상현 의원의 그 막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네. 그 5.18 예, 유족들 예. 마음이 제가 생각이 나서 너무 이건 그러니까 제가 묵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분노를 5.18 죄송합니다. 얘기하니까 네. 일단 뭐 랑님한테 최진봉 교수님 존경합니다. 감사드리고요. 5.18 얘기하니까 네, 아. 이건 얘기하고 가야지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예. 김선미님도 최진봉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보내셨어요. 다음부터 보내지 마세요. 아니 오마이 자, TV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알고 많이 있어요. 보내주세요. 많이 오마이 보내야죠. TV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5.18은 저는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예. 제가 물론 저는 그 당시에는 중학생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광산군 출신인데 전라남도 광산군이 지금은 광주 광역시에 포함이 됐지만 예전에는 분리돼 있었거든요. 네. 광주를 완전히 계엄군들이 포위를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도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으로 만들어놨어요.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전남대 뭐 조선대 이런 전남에 있는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버스를 가지고 탈취를 해가지고 이제 쫓겨가지고 저희 마을까지 온 적도 있었고 그때 이 제가 똑똑히 얘기하는 학교는 모두 다 휴교를 해요.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리고 방송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대학생들이 피신을 우리 마을로 왔는데 주민분 모두 다 농기구 들고 나오라고. 우리가 지킵시다. 예. 그러니까 계엄군 오면 우리가 싸워서 지켜 대학생들 지켜줍시다. 이렇게 외치고 어른들이 다 저는 뭐 중학생이었으니.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을에 돌아다니면 헬기 떠다니고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학교도 문을 닫고 뭐 생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실제 발포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실제 있을 수 광주시에서 없는 광주 시내 안에서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던 인간들이라고요. 네. 그런 인간의 수괴인 윤석열을 그냥 놔둔다고요?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당장 끌어내서 처벌하고 자기가 했던 못된 짓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국민의 분노가 풀리는 거예요. 네.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의힘이 자기들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 또 뭐 대선에서 또 정권을 잡겠다는 이 못된 생각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국민을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 있는 이 상황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은요. 네.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한동훈과 그 일당들 또 국민의힘 의원들, 친윤계들 마찬가지. 특히 윤상현이. 윤상현도 마찬가지. 아니, 윤상현이 저는 말이 되는 윤상현, 소리 그게? 제가 연좌제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만 헌법에 규정돼서 이제 금지지만은요. 네. 전두환의 사위 다 와요 정말. 어떻게 이걸 1, 2년 지나면 국민들이 잊혀진다는 말을 방송 나와서 하냐고요. 제정신입니까? 내란이라고요. 내란. 국민을 향해서 발포 명령까지 지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천운이 도와가지고 발포가 안 돼서 정말 천만다행이지. 사람이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렇지. 그럴 근데 수 이걸 있었지. 갖다가 1, 2년 지나면 재서봐 다 사람들이 잊혀져. 완전 국민 무시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네. 어떻게 내란을 정당화시킵니까? 그러니까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우리 아니죠. 이제 국민들을 뭐 어떻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지금 보니까 트럼프 인수위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한덕수 한동훈 체제가 지속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도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뭐 이거 어이 없죠. 이게 법에도 없는 헌법에도 따르지 않는 이런 권력 나눠먹기도 아니죠. 그냥 통째로 이양을 해버리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거죠. 저게 3차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2차 내란은 탄핵 표결 부결시키면서 나간 거고요. 네. 저거 3차 내란입니다. 3차 내란 내란의 하고 있다. 세 번째 가담하는 거예요. 한동훈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미국이 물어보죠. 저렇게 지속 안 가능해요. 제가 대신 지속 안 답변드릴게요. 가능하다. 지속 안 당연하지. 오늘도 무너집니다. 저거는. 오늘도 무너진다. 미국도 다 알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 다 보고 알죠. 있고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 계엄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가 신인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죠. 아니 동맹이 아닌 거죠. 이렇게 군을 맘대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그걸 됩니까? 아마 책임을 물을 것 같고 트럼프 그거 행정부도 알죠. 지금 이 정부가 지속이 되고 이 체제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탄핵 열차 멈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거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어제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정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번엔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 자율투표를 한 결과다. 그래서 14일 탄핵 표결에서도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이거는 14일 만약에 당론으로 투표를 받는다. 이건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건 이번에 또 그러면요. 이거는 진짜 이런 사차내란이야. 진짜- 사차내란. 진짜 내뭐 아, 이거는 예, 진짜 이런 씨.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라는 진짜 생각을 험한 말 하시는데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방송이라 진짜, 제가 네. 흥분할 때 외에는 안 하지만요. 진짜 험한 말 나옵니다. 더 이상 사차내란입니다, 진짜. 이걸 국민들이 정신 받아들일 수가 차리세요. 없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미루면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 이런 박찬대 원내대표의 얘기도 들을 당연하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보면은 어제도 이제 1호기가 떴다라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맞아요. 났었는데 그렇지. 누가 타고 있냐 이거 타고 어디 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뭐 나중에는 뭐 해프닝식으로 성능 점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엄 또 그럴 수 아니면은 있다는 뭐 거지. 국지전 이런 우려까지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지금 너무나 타들어가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그래서 네. 당장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네. 폭탄 하나를 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맡에 폭탄 하나 놓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불안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도 못 잔다니까 불안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 네. 지금 당장 10분 20분 후에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국민들은 이미 탄핵했고 저 인간은 대통령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 이거를 이 위험한 폭탄을 품에 안고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 이거를 빨리 좀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네. 그 제거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한 놈들이 그 국민의힘 그 인간들은 이 폭탄에 대해서 그냥 놔주자는 거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냥 가지고 있자는 거야. 아하. 언제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터질지 안 터질지 이게 뭐냐고요 지금. 네. 아니 국민들은 이 폭탄 안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네. 그냥 놔두고 그냥 가겠다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당장 끌어내야 돼. 이 폭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네. 그 폭탄을. 폭탄 제거하라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그거 국민을 하라고 대표해서 있는 거잖아. 투표하라고 했는데 투표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해외에서도 해외 교민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뭘 쓰고 한번 있- 기사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해외에서 난리가 났는데 자 신인규 변호사님 뭘 쓰고 해외에서도 있는 거야, 우리 지금? 교민들이 신인규. 난리가 났어요. 뭘 글 써가지고 보여주고 자 빡종 이거 이 같아. 말씀까지 하시고 가시죠. 빨리 가야 자, 된다고 기사 지금 한번 글 쓰는 거야. 띄워주세요. 윤 아웃 해외로 번지는 시위 교민들 아이고. 계엄 저지 시민에 빚졌다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교민들이 영국에서 뭐 뉴욕에서 뭐 여기저기 네덜란드에서도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연한 보십니까? 거죠. 그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이 네. 더 우리나라 걱정 많이 하십니다. 그럼요. 그리고 국격이 맞아.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더 해외에서 체감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빨리 정상화되는 게 우리 교포분들 또 우리 해외 교민분들께도 안심시켜드리는 네.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아. 파이팅 응원을 보태드리면서 네. 저는 간다고? 네, 아닙니다. 긴급 체포. 긴급 체포. 신은규 긴급 야, 체포 빨리 신인규 문 아니, 잠궈요. 체포하세요. 사전에 네, 말씀을 못 나가요. 미리 드렸는데 체포하세요. 지금 긴급 체포하세요. 이 어디다 다음 대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방송 아니, 너무 많다고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아니, 거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복라인으로서 네, 맡은 알겠습니다. 바 책임을 더 열심히 하도록.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자기 바로 좀 기다리시지 바로 뭐하는 나. 거야, 지금? 급해요. 신인규 변호사. 신인규 네, 출발. 방송을 줄여. 출발. 김선미님 이렇게 써놨잖아. 최진봉 교수님 자주 모셔주세요. 네. 얼마나 신인규만 보고 나를 안 보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 박정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자, 김선민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요. 아까도 보시니까 많죠. 뭐 미국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네. 해외에서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 못 자면서 당연하지.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미국에 13년이나 살았잖아. 내가 살아봐서 안다고요. 어떠셨어요? 뭘 미국에서?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국내 외국에 상황들 있으면 볼 때. 더 그 애국자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네네네네. 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슨 뭐 이제 외국에 살면 이방인이잖아요. 거기서 막 진짜 어떨 때는요.
외국에서 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차별도 받고 이런 게 많아요. 아. 외국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예.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있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 정말 부강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면 자부심이 생겨.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그렇죠. 잘하잖아요. 그럼 네.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뭐 삼성 좋다 뭐 예를 들면 네네. 전자제품 같은 것도 또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뭐 코로나 잘 대응한다 이러면 너무 기쁜 거야 그게. 네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맛으로 사는데 지금 욕 먹고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뭡니까? 땅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엄이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외국에 있는 분들이 더 화나는 거야. 그리고 다들 만나면 니네 나라 괜찮냐, 니네 나라 그 대통령 왜 그 그렇네. 모양이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이분들은. 진짜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창피스러운 거예요. 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범죄다 이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분들이. 네. 그거 생각한다고 윤석열은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못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분들이 열심히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죠.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뭐 하는 짓거리예요.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고요. 우원식 의장이 네. 계엄 사태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음. 특위를 즉각 구성한다라고 네.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야죠. 뭐 지난번 특검대로 최상병 하고. 것도 국정조사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돌아가야지. 이제 네, 국회가 돌아가야 빨리빨리. 된다. 네, 네. 그럼 교수님 혹시 뭐 외국으로 다시 또 나가서 살고 내가 왜 나가요 지금? 그런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지 내가 알겠습니다. 나가게 생겼어 지금. 알겠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13년 사셨으니까 살다 왔죠. 다시는 안 가신다라고. 다시는 안 가. 확인을- 이것 보세요. 말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하지 마. 나중에 나라가 잘 되면 알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갈 수도 있지. 뭘 또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가다니요. 이것 보세요. 한 지금 번도 안 가보셨죠? 나 외국이요? 미국에. 예.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큐피트님 중국 칭타오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유, 최종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공감합니다. 진짜 음. 해외에 계신 분은 더 많아요. 애국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 동네 군인들 지원병으로 나갔었어요라고 임혜숙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너무나 걱정을 하고 계시는 이 상태고 예. 국정조사권이 발동이 됐다. 특위가 즉각 구성이 된다라는 거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 사안들 국회에서 뭐 힘을 내서 예. 하나하나 밝히고 있다. 당연하죠. 국회도 지켜봐야 해야죠.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수본 가야 됩니다. 긴급체포 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계시면서 국민들한테 예. 또 국수본에 또 압력, 압박, 또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 살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인지하게 돼요. 맞아요. 더 그래. 그러니까 외국에서는요. 이렇게 태극기만 말씀을. 봐도 눈물이 나고요. 애국가만 나와도 눈물이 나요. 진짜예요. 이거는 네.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한국에만 계신 분들은 한번 나가 살아보세요. 진짜 그 뭉클함이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외국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다음에 칭찬받고 네.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얘기 듣고 이러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윤석열이 때문에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네. 저런 인간을 대통령이라고 뽑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이런 생각. 뭐 저는 뽑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한테 도움은 못 줄 망정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고 더 자존심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네. 이것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자, 지금 보니까 뭐 대통령 관저 앞에 여러 뭐 취재 기자들 다 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방탄차가 나오고 용달차가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지금- 보니까 또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 네. 출근을 가짜로 했다고. 그러니까요. 가짜 출근.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네. 가짜 그럴 줄 출근까지 알았어. 지금 아유, 폭로가 되고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이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배신감이 드는 것이고 이젠 더 이상 국민들이 참을 수 없고 국민들의 아니, 명령이 탄핵 방장하라, 그러니까요. 긴급 체포하라, 그러니까 구속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저런 거예요. 것도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경찰이 말이잖아. 늦을 땐 빈차를 먼저 보냈다고. 그러니까 국민 속이는 거잖아요. 술 먹고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네. 출근 시간 제대로 안 지키니까 국민들이 뭐라 할까봐 빈차 보내가지고 출근하는 척하고 자기가 나중에 또 가고 이게 뭐 경찰은 얼마나 또 인력 낭비입니까? 저거 경호한다고 또 인력 낭비하고 시민들은 얼마나 대기하고 피해요. 있고. 전부 예. 다 이게 신호등 조작하잖아. 저러면 네. 두 번이나 저런 짓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도 왜 그만뒀겠냐고. 이제 다 아침이 못 일어나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트집 잡아서 그냥 안 하고. 아,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검찰 특수본이 특수전 사령부 압수색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예.
자, 검찰은 뭐 속도 내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예. 뭐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란죄로 수사할 수가 없는 검찰. 뭐 이 직권남용을 아니, 한다고 근데 하던데 어제도 뭐 안 되는 잠깐 거죠, 그런 얘기가 뭐. 나왔잖아요. 어제 그 특수전사령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질문 내용 물어봤잖아요. 조국 대표가. 네. 아니 검찰에서 질문할 때 마치 김용 의원이 주범인 것처럼 몰고 가는 듯한 질문이 있었냐 없었냐. 거기서 두 번이나 명확하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조사받은 우리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 세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잘할 거냐?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검찰을 어떻게 믿냐고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지금까지 없다. 한 행태를 보라고. 네. 김건희 주가조작 문제도 다 그냥 무혐의 처리해주고 그 명품백 받는 것도 무혐의 처리해줬잖아요. 불송치하고 네.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검찰이에요. 지금도 윤석열 라인들이 검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심우정 뭐 예를 들면 이창수 물론 이창수는 지금 직무정지 돼 있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믿을 수 있겠냐고. 이걸 또 어떻게 또 틀어갖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손 떼게야 돼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불안해요. 있습니다.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 사안을 다른 걸로 덮어가지고 예. 마치 윤석열이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전에 김건희 건이나 아니면 명품백이나 아니면 주가 조작을 이렇게 했어봐. 그럼 믿지. 이렇게 안 하잖아. 예. 질질 끌고 있다가 아니 주가 조작 관련해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까지 뭐 2심까지 갔어요. 아니 김건희는 네. 조사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무혐의 처리를 해요? 이런 진짜. 이런 검찰이 제대로 이번도 수사하겠냐고요. 아, 그러니까요. 검찰은 이제 아니, 손을 그리고 떼야 되고. 김용현이 왜 검찰로 갔겠냐고 지발로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지. 경찰에 체포되는 것보다 검찰에 가 있어서 보호를 거기 가서 받자.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본인은 조사를 증거인멸 다 피할 수 했고, 없잖아. 휴대전화 다 바꿨고 다 됐으니까. 3번 바꿨다잖아. 3번 휴대전화를. 휴대전화를 야, 3번 바꾸고 진짜 어처구니가 누가 없어요. 봐도 증거인멸. 증거인멸이 그래서 구속이 된 거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찰이 아니고. 네, 맞아요. 걱정된다고요, 진짜. 너무나 걱정됩니다. 야, 이 상황 우리가 뭐 지켜보고 있지만은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어. 결국 이 내란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됐고 빨리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토요일에는 이 탄핵 표결과 함께 내란 특검법 표결도 있습니다.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이거 통과가 되고 거부권 행사 없이 바로 공포가 돼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있으면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대통령이 앉아 있는 순간. 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서 한덕수가 직무 대행을 하더라도 네. 일단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거 특검법도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일반 특검법도 상수할 거 네. 말고. 그리고 뭐 거부권 행사 안 하기 설마 네, 하진 예.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 한동훈이래. 한덕수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게요. 국민이 무서워서. 아. 그 사람은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눈치 보잖아. 그러니까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거야. 1분 1초도 아까워 지금. 시간 1분 가는 게 1초. 너무 황당해요. 아깝다. 우리 교수님하고 있는 진짜 화가 나네. 시간 네. 너무나 이게 시간 가는 게 너무 또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가셔야 될 또 시간이니까. 자, 방송 나는 시간 방송이 없어요. 없긴 방송이 하지만 없어요. 어디 안 가세요? 안 가긴 하죠. 내가 어디를 갈 데가 없어요. 김병주 의원이 오셨어요. 김병준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의원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수님 가라고? 보내드리고요. 우리 의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보내드리고